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착시 현상. 자, 착시 현상이 뭐냐면 눈에서 보이는 것을 뇌에서 다르게 판단하게 하는 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 그래요. 착시 현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치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5월 9일 양도세 종료, 이거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팔게 해서 그것을 무주택자가 다 받아들여서 무주택자를 없앤다, 이런 정책이 아니에요. 어쨌든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을 거는 맞지만 그게 시장에서 잘 완벽하게 소화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매물들 아무리 나와봤자 무주택자가 못 사는 거고,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매물,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 중에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이 없어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한정적이다라는 뜻은 무주택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쓰느냐? 당장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를 왕창 매기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것처럼, 또는 나는 너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는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정책을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두는 거예요. 명분을 두는 거죠. 정치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잖아요. 명분을 둔 다음에 보유세를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죠. 그래서 마치 무주택자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보유세를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도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은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강남보다 동작이 더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흑석 서밋 더힐은 분양가가 약 8,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크로 서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7,800이에요. 그래서 반포가 7,800.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와, 이거 사면 대박이네?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반포가 훨씬 더 양도 차익이 많을 거고 이걸 사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또는 동작이 뭐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생각을 잘못해서 스스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착시 효과를 안 일으키려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냥 이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썼더니 강남이 가격이 눌리고, 동작이라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는 되게 비싸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걸 받으면은 대박이 나겠네, 이런 것은 뇌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스스로가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은, 정책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 규제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되게 비싸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책적으로 묶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책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을 번복하기도 하죠. 그 내용 다음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착시 현상을 내서 안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5월 9일까지만 해도 계속 말을 번복을 하고 있죠. 계속 말을 번복을 하고 있는데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대로 뭐 다주택자들 또는 무주택자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의도대로 되지 않고 보유세만 올리는 효과를 갖고 가는 거죠. 자, 아파트 매물 줄고 가격 다시 뜁니다. 부동산 잡는다고 해봤지만은 뭐 결국은 뭐냐면 시장
시장을 결국은 못 이긴다. 정책이 시장을 못 이겼다. 시장이 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매각 기간을 3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가 신청만 해도 돼요. 허가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허가가 나는데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5월 9일 안에 그 모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3주 정도, 5월 9일에서 3주 정도 이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파트 매물 줄고 가격 다시 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요동치는 시장 상황이 있다. 올 초 정부의 전방위적인 다주택자 압박 이후 급증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쏟아지니까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감소되니까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는 시장은 뭐냐면 수요 공급이랑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정책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고, 정책에 대해서 이런 압박을 하는 시기만 우리가 조금만 견뎌준다면은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압박, 정책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는 부동산 세일 기간이니까는 제가 누누이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때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완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사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그 살 수 있는 시간을 3주 연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셔야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책으로 누르면은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동작보다 서초가 더 쌀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책이 풀리면은, 정책이 완화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폭등을 할 수 있겠죠. 동작보다 더 싼 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정책, 가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은 말이 제대로 되는 순간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믿고 너무 지금 침체될 상황은 아니다, 침체될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 투자의 마지막 착시 현상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비선호 지역 되게 싸다고 생각을 해요. 4억 정도 빌라. 전세는 매매가에 영향을 안 받죠. 매매는 보유에 대한 거고, 세입자는 보유 가치를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이용 가치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용 가치만 따집니다. 이용 가치만 따지고요. 자, 4억짜리 빌라가 있어요. 비선호 지역에 전세 2억 5천. 그러면은 4억에서 2억 5천 빼면은 1억 5천 투자가 되겠죠. 근데 선호 지역 빌라는 6억이에요. 6억. 세입자는 이런 보유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뭐 보호만 받으면 돼요. 그냥 보증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같은 면적에 뭐 전세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요. 뭐 2억 5천에서 진짜 많아야 한 3억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6억에 전세 2억 5천 또는 3억 하면은 여기에 빌라 투자는 3억에서 투자 금액이 3억 5천 정도 투자가 돼요. 선호 지역은. 그리고 여기는 1억 5천만 원 투자가 되죠. 마치 얘가 투자 금액이 2배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느껴져요, 이 빌라가. 근데 이 두 개의 빌라가 같이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개발이 되면은요, 개발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비용. 그러면 이 비선호 지역과 선호 지역에 드는 개발에 대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둘 다 골조를 짓고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마감을 합니다. 이 마감을 하는 비용, 골조를 세우고 마감하는 비용, 이 차이가 날까요? 둘의 아파트의 품질을 똑같이 짓는다라고 하면은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공사 비용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차이가 난다라면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주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주비에 대한 이자 정도가 차이 날 거예요.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개발 비용에 들어가는데 이 이자는 극히 적습니다. 둘의 차이는 극히 적기 때문에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총 개발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빌라가 4억에 시작을 하고 처음 빌라가 6억에 시작을 하고 마치 투자 금액은 두 배인 것처럼 느껴져요. 매매가가 2배가 아니에요. 투자 금액 단순하게 따졌을 때 2배로 느껴지지만 두 지역의 결과에 대한 값, 그러니까 두 지역의 최종적인 아파트 값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구로에 뭐 지금 아파트 얼마 정도 할 거예요? 9평 뭐 20억에 육박은 하겠죠. 지금 선호 지역 최근에 입주한 성동구 같은 경우,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0억 정도예요, 9평이. 그러면은 여기 빌라 값의 차이는 2억이었는데 개발 비용, 나중에 개발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산출된 물건의 가격은 30억이나 나는 거예요.
여기서 2억은 시작됐지만 나머지 개발 비용까지 2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값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지역을 사던 간에 선호 지역을 사던 간에 비선호 지역을 사던 간에 마지막 끝까지 아파트가 되는 데 있어서 나는 비선호 지역보다 2억밖에 더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2배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의 착시 현상입니다. 여기서 2배, 투자 금액이 2배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앞으로 되는 데까지도 2배가 들어가서 결국은 수익률은 비슷할 거야.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갭이 끝까지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개발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종 아파트가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또한 2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마지막에 산출된 값에서는 30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선호 지역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선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쉽게 더 정리하면 이 값 외에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온 값이 20억, 50억, 30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2억만 더 주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30억이라는 차익을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착시 현상이 생기면서 계속 2배로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정치적인 거나 정책적인 거나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저희 회사 상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고 시작을 잘해서 마지막에는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